소비자 보호원, 일반 소비자 보호원. 예, 옛날에 소비자 보호원이었다가 지금 소비자원으로 바뀌었어요. 소비자원. 예. 아, 네.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돼? 530명 정도 됩니다. 소비자원만. 가스 안전공사는? 전국 단위인데요. 전국 단위로 1,800명 조직인데 본사에 지금 600여 명 내려와 있어요. 보호만 예고했어요. 저 옆에 고용정보. 네. 고용정보. 고용정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고용정보는 내려올 때는 23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520명 정도. 500가 국가가 좀 고용위기가 있을 때 저희가 또 조직이 늘어나는 데라서 사실은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고용정보원이 연구기관 아니고 아, 연구 목적도 있고 연구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고용보험이나 워크넷 등 모든 고용 관련 전산망을 다 저희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렇게 빨리 숫자가 늘어나다 이해가 좀 안 되는. 예, 그게 아마 저희 고용위기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고용위기하고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고용위기가 오면은 정부에서 각종 정책이나 실업급여나 각종 정책을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늘려주는데 저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좀 살만하세요? 저희가 혁신도시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낙후됐다고 처음부터. 왜냐면 여기 완전히 논밭에서 시작됐거든요. 배우도시도 없고. 딴 데도 갔다. 딴 데도 다 자기들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이제 신도시 이제 노조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면 충북은 불쌍하니까 여기 먼저 재원을 제일 많이 투여해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신다고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급히 이제 세 군데 기관만이라도 일단 불러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러세요. 한번 뭐 생각나는 대로. 저는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장이고요. 여기 충북혁신도시에는 9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의료시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응급시에 저희가 서울이나 충북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소방병원이 곧 들어오기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병원? 네, 소방병원이 들어오지만은 일반 진료과는 좀 부족한 현실이고 그리고 전문 의료인들이 여기에 또 올지가 또 이렇게 또 조금 의문이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 의료 환경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충 말씀드리면 여기가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많고 근데 산부인과가 대책이 없습니다. 산부인과하고 뭐 안과나 피부과 이런 데도 애들 눈 아파서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소방병원이 들었을 때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거. 소방병원에? 예. 그 일반과도 진료를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빠져 있었어요.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전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10년 전에 와서 두 아이를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육 문제가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학교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30, 40대가 많다 보니 학령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과밀학급이에요. 방학만 되면 모듈식 교실을 운동장에다 짓느라고 교실이 모자라서 방학 때 지어야 학기 때 또 개학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학교 부시도 부족한 거예요? 네, 학교가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살면서도 외부로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그리고 무슨 도시 설계를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예상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인근 지역에서? 네, 인근 지역에서 이쪽이 조금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나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령기 학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학교를 계속 계획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허가 하나 내려면은 교육청, 또 도청 뭐 이런 데 절차가 많아서 학교를 지금 외지로 다니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 안에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지는 있습니다. 예. 부지는 있는데 이게 그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를 설립하려면
지방교육청에서 지방투자 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통과를 하면 교육부에서 또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서 충북도에서 다 줄어드는데 여기만 늘려줄 수 없다. 이 논리로 방어를 해서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이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또 만들고 했는데 그러려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이제 이거는 좀 한쪽면 그만이 될것 같아요. 28년도에 고등학교 28년부터 신축을 시작해요. 28년도에 공급 완공? 목표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 심사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 아직 그 심사 단계는 행정 절차 때문에? 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게 뭐 1년이면 되는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하자 그러면 여기 다른 외곽에 있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거기랑 여기랑 통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논의가 붙다 보니까 이 진척이 전체적으로 됐잖아요. 여기도 이 인근 읍면들하고 여기하고 집중의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는 전부 여기 혁신도시에 들어와요. 주변에서 많이 여기 얼마나 하죠? 다 여기를 부담도 있다고 많이 했는데 그만큼 그 여건이 이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저희도 기회가 되면 챙겨보기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앞서도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전국 혁신 도시 중에서는 아마 여기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배후 도시가 없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진천하고 이제 음성이 이제 반반씩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나 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게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쪽 반대편으로 내려가면은 체육시설도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놓은 게 있는데 양쪽이 막 비교되겠네요. 거기는 음성군 소속이라서 여기는 또 진천이거든요. 진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골치 아프시 있어요. 좀 적극적인 지원이 뭐 이제 행정구역도 있지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뭔가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뭐 예전에 듣기로는 이제 후보님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올해 이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대적인 좀 재원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좀 혁신도시 아까 의료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교통도 사실 혁신도시 중에서는 이제 지하철이 아니죠. 이제 철도역이 없는 곳이 여기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뭐 대전, 청주 이런 대도시를 나가는데도 차를 가지고 막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뭐 산부인과 없는 경우에도 이제 임산부들이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가지고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가는 실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젊은 도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이전기관,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전국에서 각지에서 많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각자의 어떻게 보면은 고향을 떠나와서 여기에 지내고 있는데, 혁신도시법 때문에 도시 내에 따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기숙사 같은 거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오피스텔이 가격이 월세가 자그마치 60만 원이 넘습니다. 신입사원 월급 뭐 280만 원 받아서 거기서 60만 원, 70만 원 나가고 나면 200만 원 갖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토부에다가도 많이 요청을 했던 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서 젊은 층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젊은 층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공동 사택 같은 거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토부에서도 지금 혁신도시를 다 순회하시면서 보지만 저희가 제일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와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우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앞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으로 거주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사택이 부족을 해서 결국에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임차료를 빼고 나면은 사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혁신도시가 좀 커지려고 하면 정착을 하려면 정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 임차료가 비싸니까 여기 안 살고 경기도나 청주로 나가버려서 혁신도시의 취지가 많이 어렵거든요. 출퇴근해요? 네, 출퇴근을 해요. 같은 임차료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해요? 동탄에서 오시는 게 있고 용인 쪽은 이제 1시간, 용인 동탄은 1시간이면 오거든요. 차라리 이제 뭐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빠져버리죠. 버스 충분용 버스가 30분 이상 여기까지 그래요. 거리가 애매하네. 네, 거의 다 했어요.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위원장님 말씀 없어요? 아, 이거 뭐, 이제 자리 만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아까 저희 공공기관 이전기관 관련해서 이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2차 공공 이전도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14일에 이제 전국 지자체와 전국 노동조합 협의체, 전국 혁신도시 이제 협의체에서 이제 국회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이전 시에는 새로운 국토 개발을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제 자율 이전을 통해서 지금 이 규모보다 좀 더 크게 이전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국가의 지원도 있으면은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개발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들이 전부 수도권에 부지를 팔아가지고 다 옮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분산시키면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그 얘기하면 다른 동네가 난리가 날 거예요. 하여튼 뭐 복잡한 문제를 엮여서 같이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진 한 번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가세요. 들어오세요. 일단 찍어주세요.